로봇이 내 옆에 앉아서 얌전하게 빨래를 갭니다. 그것도 아주 착착착 잘 갭니다. 상상이 가세요?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일들이 이제 곧 우리 현실 세계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도슨트 최하나입니다. 제 가까운 분들이 저를 최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최하나라는 말이 최영주 아나운서라는 말보다 훨씬 친근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를 좀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하나라고 채널 제목명을 정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웬 AI 얘기냐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첫 시간에 다 풀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차차 좀 나눌게요. 중요한 거는 AI 좀 어렵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 거대한 의제를 좀 더 쉽고 어떻게 실생활에 좀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CES 2026 얘기를 좀 첫 의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CES 2026에서 뭔가 결정적인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AI가 그동안은 이렇게 모니터 화면 속에 있었는데 직접 화면 밖으로 나와서 춤을 추고 복싱도 하고 로봇 그 형태를 떼서 자동차 부품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AI 거품 터질 거야. AI 좀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드디어 AI가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현장을 직접 다녀온 기자들이 쓴 리포트나 뉴스를 바탕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또 여러분이 알아야 할 AI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AI가 이제 물리적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피지컬 AI라고 들어보셨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AI가 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둘째, 중국이 이 분야를 맹렬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 중국 스타트업들이 완성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중국 무섭습니다. 진짜 대단하고요. 세 번째, 오늘 이게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게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 센터 노스홀, 여기가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관이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가전회사 중에 하이센스가 만든 로봇이 에런이라는 로봇이었는데 이 에런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관객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또 유니트리라는 중국의 회사 로봇은 복싱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 간 기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제어도 정밀하고 균형 감각도 탁월해서 조만간 이 로봇들이 산업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건 기업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니트리, 엑스 오리진, 에지봇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중국의 이름도 모르는 스타트업 수십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완성형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중국의 유명한 물량 공세죠. 아, 진짜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유명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이름도 모르는 스타트업 수십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완성형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중국의 물량 공세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도 한두 개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피지컬 AI 생태계 전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 수 없죠.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를 처음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부스 최대 흥행작이었다고 하고요. 또 LG전자는 홈 로봇 클로이드를 시연을 했는데 빨래 개는 거를 보여줘서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량 공세 앞에서는 진짜 이 숫자가 이렇게 포커스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두세 개 회사가 막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데 중국은 수십 개로 때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게 이건데요. 경쟁의 본질이 기술력에서 생태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로봇들이 게임 체인저가 됐을까요? 공장에 그 로봇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보셨죠?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보면 로봇팔이 이렇게 착착착 해서 커피 쫙쫙 내려줬잖아요. 그것도 신기했었는데 그거의 원리는 자동화였거든요.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거. 근데 지금 나오는 피지컬 AI는 자율화.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예를 좀 쉽게 들어볼게요. 좀 어려우세요? 기존 로봇은 A 부품을 B 위치로 옮겨 이렇게 명령하면 그것만 했는데 근데 부품 크기가 조금만 달라지면 멈추죠.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카메라로 부품을 보고 이건 좀 크네. 각도를 1.5도 옮겨야겠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그거를 학습해서 다음엔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월드 모델이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 나왔죠? AI가 머릿속의 현실 세계를 통째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AI가 자기 머릿속에 가상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십만 번 실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무한 반복.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미 10년차 베테랑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무한 반복이 AI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도 지금 오늘 목소리도 약간 잠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밤이나 낮이나 피곤함 없이 무한 반복한다는 거. 와, 이거 생각만 해도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소름 끼치던데. 그렇죠. 핵심이 AI가 드디어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를 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변수투성이 현실 세계에서 AI가 작동을 무한 반복을 통해서 오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굳이 일일이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산업혁명급 변화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피지컬 AI 중국 물량 공세에 밀리는 거 아니야?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 점을 좀 짚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 움직이는 것에 강한 나라다. 피지컬 AI는 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좀 위로해 주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챗 GPT로 대변할 수 있는 그 LLM, 그게 1라운드였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버린 AI를 급하게 만들어서 오픈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AI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피지컬 AI는 게임이 다릅니다. 장 교수님도 짚어줬지만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입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이런 곳에서 매일매일 실전으로 쌓이는 데이터. 세계에서 반도체 공장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죠? 지금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SK 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입니다.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있죠.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조선은 두말하면 그 입 아플 정도로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기업들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킬 최고급 재료를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지컬 AI가 성숙하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제조업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이기는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더 나아가면요, 이 운영 노하우, 공장 운영 노하우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팔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삼성이 평택에 있는 이 반도체 공장을 피지컬 AI로 최적화했다. 그러면 그 운영 플랫폼을 베트남이나 인도, 뭐 중남미 여러 나라의 그 새 공장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제품에서 나아가서 공장의 운영 기술을 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아무리 물량 공세로 그 밀어붙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면 반도체 공장 또 자동차 공장에서 그 기술 숙련자들이 한 땀 한 땀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온 그 노하우, 이 피부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중국 공장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게 수십 년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닌데요. 국내 제조업의 AI 활용 성공률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10개 시도하면 9개는 실패한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공장 데이터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 설비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르고 정작 중요한 변수는 기록이 안 돼 있대요. 그리고 파일럿만 하고 실제 운영에는 쓰이지 못한 경우가 그동안 태반이었습니다. 장영재 교수가 정확히 짚었는데요. AI 기술 자체보다 운영 자동화 역량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아무리 좋은 AI 엔진을 갖다 놔도 기름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다는 얘긴데요. 데이터라는 기름이 잘 돌아가야 그 AI라는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화려한 AI 도입보다 기본기부터,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프로세스 정비, 디지털 트윈 구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1라운드는 챗GPT였는데 이제 2라운드는 로봇이 된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에게 오늘 짚어본 것처럼 승산이 있습니다. 중국이 무섭긴 하죠. 물량 공세를 하면 일단은 굉장히 시선도 가고 장악력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 짚어본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장. 이게 피지컬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그 한국의 특유의 DNA, 빨리빨리.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2, 3년 안에 AI, 그 피지컬 AI 판이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겠죠.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동안 저를 예쁘게 화면에 나오게 해주신 카메라 감독님, 조명 감독님, PD 작가분이 다 얼굴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 있죠.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이걸 다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 내용 좀 앞으로 함께 해주실 거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더 열심히 좀 해볼게요. 구독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